아침입니다. 매일 아침에 물뚝 채널 녹음을 하다 보니 이거 매일 들으시는 분들도 좀 지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재미있는 내용을 고르려고 해봐도 매번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네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항상 그렇듯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뉴욕타임스에 올라온 그 기사 하나입니다. 영어로 뉴욕타임스니까 당연히 영어 제목이겠죠. So will processed meat give you cancer? 가공육은 정말 암을 유발할까? 이 뉴스페퍼민트에도 소개돼서 올라왔죠. 맞습니다. 그 햄이나 베이컨 또 뭐 이제 붉은색을 띠는 붉은 고기 등이 발암물질 목록에 담배 등과 함께 등재된 그 사건이죠.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위험한가, 즉 위험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게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즉 확실성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는 확실히 발암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담배도 확실히 발암물질이죠. 그 확실한 정도가 비슷하다는 거지 그 위험한 수준이 비슷한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같은 등급이다 그래버리면 다 누구나 그 두 가지가 비슷한 정도로 위험한가 보네.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햄, 베이컨이 담배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이런 뭐랄까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뭔가 무척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요. 그게 그거죠.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 이 두 가지의 차이.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햄이 발암물질이라서 위험한가? 그렇다. 담배가 발암물질이라서 위험한가? 그렇다. 이거는 다분히 그렇다 아니다로 답할 수 있는 이분법적이고 정성적인 분석입니다. 위험하다 아니다.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거죠. 둘 다 마찬가지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 확인된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햄은 얼마나 위험하고 담배는 얼마나 위험한가 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자면 담배는 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아야 되겠죠. 햄은 당장 끊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걸 또 이제 수치로 표현해서 계량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아직 수치로 확인할 정도의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없죠.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인 거죠. 심지어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방사능 오염은 위험한가? 당연하죠. 엄청나게 살벌하게 하죠. 위험하죠. 방사능 많이 쬐면 죽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서 멈춰버리죠.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내 주변에 와서 얼마나 많은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어야 위험한가? 수치적으로 어느 기준선이 뭔가? 이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물체에 대한 생물체가 방사선을 쬐는 양, 그러니까 흡수하는 양, 그 단위를 보통 시버트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이전에 이제 램을 썼죠. 이 램은 뭐냐면 이제 단위 질량당 피폭 대상이 흡수한 에너지량, 그 흡수선량을 램으로 하는데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생명체에 어느 정도 효과를 주는가 하는 가중치를 더 추가한 단위가 그 설량 당량으로 시버트라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방사선을 쬐느냐라는 단위는 시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시버트 양도 장시간에 걸쳐 조금씩 천천히 나눠받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왕창 받느냐에 따라서 전체 시버트량을 같이 받더라도 인체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자연계에서 그냥 보통 살아갈 때 연간 2.5에서 3.5 밀리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냥 기본 양이 있어요. 방사선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또 병원에 가서 흉부 CT 촬영을 하게 되면 가슴 자세하게 찍어보려고 흉부 CT 촬영을 하면 6에서 18 정도 되는 18 밀리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한 양이죠. 그러나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발암의 위험이 있다. 라는 정도가 되려면 최소 연간 100 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선을 흡수해야 됩니다. CT 촬영을 1년 내에 그냥 10번 연속으로 한다. 그럼 위험하다는 거죠. 한두 번 하는 거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라면 후쿠시마 해일로 인해 붕괴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쏟아낸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요? 거기서 이제 온갖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그 물을 바다로 막 쏟아부었고, 그 물이 바다를 통해서 해류를 타고 우리 근해로 흘러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그 위험합니다. 정성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거기 있는 오염물질이 우리 바다에도 옵니다. 위험하죠. 근데 얼마나 위험하냐? 과연 그게 경계하고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냐? 이걸 따지려면 역시 정량적인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이 바다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농도는 얼마인지, 그게 해류에 따라서 어디로 확산되는지, 이런 저런 거 다 따지고, 또 실제 우리 근해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 물질이 뭐 고기나 물고기나 이런 해산물들을 통해서 우리 인체로 흡수될 가능성이 얼마인지 수치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론에서 그냥 말하는 대로 수치는 잘 안 보죠. 방사능 오염의 공포에 떨게 되고 해산물 매출은 급감하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대중의 심리가 나쁘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라는 이분법, 즉 정성적인 분석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위험하다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하고 다른 위험 요소들과 비교해서 우선순위는 얼마나 높은가, 이런 그 정량적인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붉은 고기나 가공육, 햄, 베이컨 이런 것들이 발암물질인가 라는 걸 생각해보자면 발암물질 맞습니다. 하지만 담배와 비교될 만큼 위험한 물질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 이런 분석 자세가 정치를 바라보는 곳에서도 필요하죠. 어떤 정치인은 나쁜 정치인인가? 물론 모든 정치인은 나쁜 구석과 착한 구석이 섞여 있어요.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자면, 나쁜 놈으로 욕하자면 어떤 정치인도 흠결이 있고 몰아붙일 구석이 있습니다. 인간 말종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말 몇 마디로.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한 이 나쁜 짓은 나쁘다면 얼마나 나쁜 건지, 다른 정치인의 비슷하게 나쁜 행동과 비교하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누가 더 나쁜 것인지, 또 이 나쁜 행동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디테일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어떤 사람을 나쁜 놈으로 몰아치면 안 되는 거죠. 디테일 없이는. 결국 오늘의 얘기는 돌고 돌아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되겠군요. 날씨 좋습니다. 가끔은 숨가쁜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창밖이라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물뚝 채널의 물뚝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